안녕하세요. 즐거운 책방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진정한 나로 살아갈 용기라는 책이에요. 브레네 브라운 교수님이 쓰신 책이고요.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부분은 무엇이 우리를 외롭게 만드는가? 누구나 외로움을 느낄 때도 있고 두려움을 느낄 때도 있어요. 살다 보면 문득문득 두려움 때문에 힘들어하고 외로움 때문에 슬픈 그런 감정에 들기도 하는데 그러한 외로움이, 두려움이 왜, 무엇 때문에 그렇게 생기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가지고 왔어요. 요즘엔 특히나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그런 편가르기를 권하는 사회로 점점 변화하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더 외로움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서 그런 영향도 있고요.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속에서 또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리고 부부 사이에서도 사랑을 해서 결혼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둘이 같이 있는데 그 안에서도 외롭다고 느끼고 또 연인 사이에서도 오랜 연인을 같이 지내면서도 애인이 있는데도 외로움을 가끔씩 느끼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왜 외로움을 느끼고 슬픈 감정을 느끼게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먼저 책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다. 현재 사람들 대부분은 침묵함으로써 스스로를 갈등, 불편, 취약함으로부터 보호하거나 편을 고르고 그 과정에서 서서히 역설적으로 우리가 맞서 싸우는 사람들과 같은 행동을 취한다. 어느 쪽이든 본인의 신념과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자 내린 선택이 우리를 단절과 불안, 외로움으로 내몰고 있다. 자기 편이라고 규정된 선 밖에서 관계를 맺고자 노력하고 있는 사람은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 네, 우리가 어떤 의견에 대해서도 성향이나 그런 의견, 그런 거에 대해서 추구하는 그런 거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같이 함께 하는 시간을 좋아하고 나와 그런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하고 부담스럽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제약을 두고 거리를 두게 됨으로 인해서 내 인간관계도 조금 한계를 가지게 되고 그리고 또 그 안에서도 잘 맞아서 공감하고 유대해주고 서로가 공유하고 하면 좋은 관계로 해서 외로움을 덜 느끼는데 그렇지 않으면 가까웠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자기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서 또 외로움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이런 생각, A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B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여러 명이 있는 데에서도 이렇게 갈리잖아요. 그러면서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러면서 거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벽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거기서 또 외로움을 만들죠. 그런 것처럼 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수많은 인간관계를 맺잖아요. 스쳐 지나가는 사람도 있고 조금 더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면서 오고 가는 인간관계를 맺는 사람도 있고 절친하게 지내는 그런 인간관계도 있는데 그러한 관계들 속에서 편가르기를 하는 것이 나를 더 외롭게 만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의견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 그렇게 포용해주고 인정해주고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벽을 세우고 칼날을 세우고 나와 다른 아니면 어떻게 보면 나는 옳고 그 사람은 틀리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생각들이 나를 외롭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외로움을 느끼게 하는 것이 선입견이에요. 어떤 사람을 보기도 전에 잘 알기도 전에 조금만 대화를 나누고 조금만 겉모습만 보고 선입견을 갖는 거죠.
그런 선입견 때문에 더 외롭게 만든다는 거예요. 더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서로 공유하고 존중해주고 배려해주고 그런 관계를,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는데 미리 딱 선을 긋는 거죠. 외형적인 모습을 보고 아니면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뭐 그런 생활 정도, 경제 수준 뭐 그런 걸 가지고 딱 선을 긋고 선입견을 갖고 대하기 때문에 더 이상 다가갈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의 진실을, 그 본연의 모습을 제대로 알아보기도 전에 선을 딱 긋는 그런 선입견, 좀 장애가 있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딱 선을 긋고 아, 나랑 같이 친하게 지낼 수 없는 사람이라고, 아니면 뭐 도와줄 수는 있지만 친구로 지내기는 힘든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내 스스로를 선입견을 가지고 그 잣대로 다른 사람을 보면 결코 더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기 책 내용을 잠깐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을 나누는 행위는 아무리 좋게 봐도 무심하고 반사적이다. 최악의 경우 비인간적인 고정관념을 형성한다. 우리는 모두 남을 간단히 재단하기에 편리한 기준 분류 방식을 좋아하면서도 막상 자신이 당하는 입장이 되면 붕괴한다. 나는 그렇게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분류를 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나를 그렇게 하는 것을 알게 되면, 그리고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 엄청나게 불쾌하고 붕괴하면서 화를 내고 상식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무례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스스로가 그런 분류를 하고 선입견을 갖고 분류를 하고 그러한 고정관념의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열린 시야로 긍정적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받아들이고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 속에서 외로움을 느끼지 않고 두려움을 조금 덜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나는 그렇게 선을 긋고 선입견을 갖고 어느 벽을 세우고 이렇게 대하면서 상대방은 무조건 나를 좋아하기를 바란다면 그거는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내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고 생각하는 그런 시간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을 보면서 저도 좀 반성을 많이 했고요. 나는 그렇지 않고 긍정적으로 좋은 생각으로 무조건 받아들이고 한다고 하지만 아주 내면 깊숙이는 정말 그 상황이 됐을 때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좀 열린 시각으로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을 대한다면 다양한 인간관계를 좋은 사람들과 맺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여기 책 내용을 잠깐 소개를 하자면요. 존 카시오포라는 시카고 대학교 신경과학 연구자가 있어요. 이분이 20년 넘게 외로움에 대해서 연구를 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이분이 말씀하시는 외로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외로움과 홀로 있음은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외로움과 홀로 있다고 해서 외롭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외로움과 홀로 있음은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른지 소개를 해드릴게요. 홀로 있거나 고독을 즐기는 일은 효과적으로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다. 내성적인 사람인 나는 혼자 보내는 시간을 무척 소중하게 여기며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오히려 외롭다고 느끼곤 한다. 우리 집에서는 단절된 감각을 가리켜 외로운 느낌이라고 부른다. 여러 사람과 같이 있어야지만 즐겁고 행복하고 그런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혼자 있는 시간이 되게 중요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혼자 있는 시간이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때로는 혼자 있는 시간을 일부러 가지려고 노력을 해요. 왜냐면 그 시간에 혼자서 온전히 내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고, 그리고 또 명상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마음의 그런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소중하고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혼자 있는 시간이 있으시다면 그 시간을 내 자신에게, 온전히 내 자신에게 몰입해서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시간들이 되게 소중하고, 또 어떻게 보면 내 마음을 평온하게 만들고 내 감정을 다스리는 시간으로 쓰기가 참 좋아요. 그리고 더 성장할 수 있는, 생각의 깊이가 넓어지면서 성장할 수 있는 시간들이기도 해요. 카시오포님이 말하는 그런 외로움에 대해서 좀 더 소개를 해드릴게요. 배고픔은 혈당 수치가 낮으니 먹어야 한다는 경고다. 갈증은 탈수를 피하고자 수분을 섭취해야 한다는 경고다. 통증은 조직 손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경고다. 외로움은 사회적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신호다. 사회적 관계는 음식물만큼이나 우리 건강에 필수적인 요소다. 카시오포는 외로움을 부정하는 행위는 배고픔을 부정하는 행위보다 더 이치에 어긋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신이 느끼는 외로움을 부정한다. 네, 내가 느끼는 외로움, 시시때때로 느끼는 그 외로움을 부정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예요. 나는 외롭지 않아.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외로운 감정에 대해서 무시해버리는 경우도 참 많아요. 그래서 그러한 감정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정말 중요한 감정이라는 거죠. 또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외로움이 단순히 슬픈 상태에 그치지 않고 위험하다고까지 설명한다. 그 외로움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슬픈 감정들이, 우울한 감정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한 상태가 위험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위험하다고까지 말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사회적 동물의 뇌는 사회에서 주변으로 밀려나는 느낌, 즉 외부인이 되는 듯한 느낌이 들 때 자기 방어 모드를 가동해 대처하도록 진화했다. 그러니까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잖아요. 그런 사회적 동물인데 외부인이 되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들 때면 자기 방어를 본능적으로 이제 하게 되는데, 그런 데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고립, 단절, 외로움을 느낄 때 우리는 스스로를 보호하고자 한다. 이 모드를 가동하면 우리는 관계를 맺고 싶어 하지만 우리 뇌는 자기 방어로 관계를 무시하려고 시도한다. 그 결과 공감 능력이 떨어지고 방어적인 태도가 증가하며 마비 수준이 증가하고 수면이 감소한다. 뇌가 자기 방어 모드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관계를 맺고 할 때, 그럴 때 그 관계를, 그 상대방한테 방어적인 태도가 된다는 거죠. 열린 마음으로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방어적인 태도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방어적인 태도로 하다 보니까 약간 예민해지고, 그리고 약간 부정적으로 대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공감 능력도 떨어지고, 또 수면도 제대로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잠을 제대로 자야 건강하고 올바른, 맑은 정신으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내 몸 상태까지 건강한 상태가 되지 않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 외로움들이 나의 그런 정신적 건강만 해치는 것이 아니고 내 육체적 건강도 해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와의 그런 관계, 인간관계에서 많은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얼마나 질 높은 관계를 유지하느냐, 얼마나 좋은 관계로, 깊은 관계로 유지를 하느냐,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소통의 그런 질이 좋아야지만 그 안에서 행복감을 맛보고
외로움을 느끼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또 다른 연구 사례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대기오염 지역에 살면 조기 사망 가능성이 5% 증가한다. 비만인 경우 사망 가능성이 20% 증가한다. 가음을 하면 30% 증가한다. 그렇다면 외로움은 어떨까요? 몇 퍼센트일 것 같아요? 외로운 사람이 조기 사망할 가능성은 45%에 이른다. 엄청나죠? 그만큼 우리 삶에서 외로움이라는 것이 나를 힘들게 만들고, 그러니까 정신적, 육체적으로 다 힘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외로움이. 그리고 또 하나, 두려움이 얼마나 안 좋으냐면요. 이런 두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취약하다는 두려움, 상처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단절의 고통에서 비롯되는 두려움, 비난받고 실패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갈등을 꺼리는 두려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두려움, 그것이 바로 두려움이다. 다 누구나가 다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고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 두려움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이런 두려움이 생길 때 명상을 하면 정말 도움이 많이 돼요. 이런 두려움을 잠재울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꾸 명상에 관련된 책을 소개를 해드리는 이유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명상을 하고 있는데 그걸 또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자꾸 소개를 해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저도 그만큼의 효과를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자꾸 그런 관련된 책을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명상을 한번 해보세요. 특별한 그런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고, 시간만 투자하면 할 수 있는 거라서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정말 가장 간단한 방법 중에 하나가, 내 마음을 다스리는 가장 간단한 방법 중에 하나가 명상인 것 같아요. 정말 호흡에만 집중을 하고 내 생각의 잡념을 떨쳐버리고 내 호흡에만 집중을 하면서 그러한 시간들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그런 안 좋은 부정적이고 두려움, 그런 공포나 불안감들이 많이 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런 혼자 있는 시간을 만드신다면 명상을 하는 시간을 꼭 넣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은 그런 두려움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그리고 보듬어주고, 그러한 생각들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그래야지 그런 두려움이 내 마음속에 들어왔을 때, 아 그래, 그런 감정이 들어갈 수 있어. 그렇게 힘들게 두렵게 생각할 수 있어. 그렇지만 넌 잘 해낼 거야. 나는 잘 할 수 있을 거야. 잘 해결할 수 있을 거야. 좀 더 성장하고 있어. 조금만 힘내. 그러한 긍정적인 확언도 내 자신에게 해준다면 그런 두려운 마음이 조금씩은 사라지는 그러한 내 마음의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 마음의 내면에 일어나는 그런 변화들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보고 세심하게 신경 쓰고 보듬어주고, 그러한 시간들이 꼭 필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야 그런 시간들이 있어야지만 내가 더 성장할 수 있고 더 넓은 시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나 싶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